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키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장 바로 끝나자마자 오후 3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처럼 투데이 토픽을 안 드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저의 패밀리 분들한테 드리는 거 바로 한번 드려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장이 나스닥이 한 3%대 떨어져서 들어오니까 또 걱정들도 하실 것 같고, 또 아침에 또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니까 또 리서치 페이퍼도 좀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제가 볼 때까지는 신통치 않아서 그걸 드렸고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뉴스 그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는 약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3%나 떨어져서 건너왔습니다. 다우랑 나스닥이랑 합쳐가지고 딱 중간 정도 떨어졌죠. S&P는 다 합쳐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졌고요. 우버, 쿠팡은 조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고,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 기간이었다.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잘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뻘겋죠, 그냥. 하고 좀 안 좋게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어 앤 그리드가 어저께는 58이었는데 오늘 54가 됐고요. 오늘이 3월 19일이죠. 3월 19일이 작년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3월 19일에 솔직히 많이 털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복구됐죠. 네, 그때만 생각하니까 지금도 말이 안 나와요. 아찔합니다, 아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서 넘어왔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패닉 셀링 하실까봐 제 종목, 보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그죠? 그분들께서도 더 저보다 현명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린이 분들도 계시니까 패닉 셀링 할까봐 제가 오늘 그거 잡아드리려고 일부러 수강생들에게만 오픈하는 거 오픈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잠시 후에 보고요. 오늘 뉴스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최대 이동통신사, 이게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회사죠. 여기서 통신장비 수주를 한 조 단위규모로 받을 거라고 추산이 되니까 5G가 아니고 4G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5G, 4G 다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급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에이스 테크부터 시작해서 오이스로션 다 있으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오늘 그래도 이 와중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5G 쪽 회사들이 통신장비 쪽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이건 서로 헷갈리죠. 처음에는 이 뉴스가 나왔어요. 개미 발목 잡던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을 딱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단독 보도를 머니투데이에서 했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반박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논의할 계획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또 1시간 있다가 발표가 났어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또 단독으로 뉴시스에서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리밸런싱 재량권을 늘린다라는 거고요. 리밸런싱 재량권을 늘린다는 것은 꼭 계획대로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됐고요. 됐고 이제 너네들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그죠? 신경도 안 씁니다. 오늘도 팔고 있지만은 이제 국민연금이 팔아갖고 사실 폭락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안 팔고 새로 들어와서 주가가 오르는데 조금 보탬이 된다면 그냥 이런 거죠. 이제 겨울은 지났지만 작년 겨울에 주머니 속에다가 놔뒀던 한 10만원, 20만원 쌈짓돈이 다음에 겨울에 딱 주머니 딱 봤더니 있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려고요. 아예 신경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갑자기 포지션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현금과 공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연준을 포함한 7곳의 중앙은행들과 BIS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CBDC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면서 중앙은행들이 공공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CBDC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CBDC가 디지털 통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디지털 통화들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상하게 뜨네. 크립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크립토 뭐 이런 게 뜨네요. 그죠? 예. 예. 그 코인은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이거는 완전히 도박이잖아요. 하루에도 뭐 100%씩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건 지금 뭐 디지털 화폐니까 꼭 코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미중 뭐 만났죠. 만나갖고 만나자마자 으르렁 되네요. 그럼 뭐하러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으르렁 되다가 처음에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또 화해하겠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재작년부터 재재작년의 이슈였지.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뭐 싸우든지 말든지. 네. 아, 친하게 되면 좋죠. 이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갖고 오늘도 여지없이 새벽에 나와서 보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이 10미니츠 스캔을 쭉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것들은 저도 뭐 아침에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 한 1,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내고 제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분히 가라앉히고 해야죠. 그래서 아침에 이것들이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안 나오고 포스코까지만 나오고 8시 한 2, 30분까지 이 위로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에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아 보이는 건 이런 것들 세합했을 때 좋고 모두도 다 좋은데 이것들이 다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안 좋게 뭐 고역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일찍 떴더라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마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좋은 걸로 보여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제 그 반도체 중고 장비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서 중고 장비 사가지고 대규모죠. 그거 사갖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중고로 파는 회사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좋고 좋아요. 손해보험 쪽 이쪽은 화재 쪽 금융 쪽은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TP 지금 이렇게 늦게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지. 이제 다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TP 내놓으니까 아직도 이면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때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뭐 조정받고 있는데 이럴 때 막 내놓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도 뭐 그러려고 마켓 타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노바렉스 좋죠. 노바렉스 뭐 굉장합니다. 우리는 뭐 건기식에서는 뭐 콜마 BNH, 노바렉스, 뭐 뉴트리 다 좋습니다. 뭐 그 콜마 BNH가 어제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건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콜마 BNH가 지금 뭐 120선을 뚫고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어요. 건기식들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예, 좋죠. 좋은데 냅두고 저는 이제 공략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마트 저도 주주인데요. 이마트가 이렇게 힘을 못 쓰네요. 쿠팡은 100조 나는 5조 왜 이마트 혼자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현대리바트는 좋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예전에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현대리바트 좋아요. 태강도 좋은데 SJ그룹 좋죠. 실리콘옥수 좋습니다. 와이솔 좋은 회사인데 TP를 내려가지고 이런 건 안 쳐다봅니다. TP 내린 것들은 TP 내린 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도 되긴 되는데 저는 TP 내린 거는 일단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괜찮고요. 뭐 코웨이도 괜찮은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떨어지고 있어서 냅두고요. 금융 쪽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게임들도 괜찮은데 패스하고요. 제가 아침에 드리려고 했던 게 몇 개 없었어요. ENF도 지금 좀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사코토가.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하향이라서 쳐다보지 않았고요. JYP는 이제 별로라서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SOL도 그렇고요. 월마트는 월마트랍니다. 월덱스는 좋죠. 계속 좋습니다. 동국제약은 좋은데 참 안 가네요. 그렇죠? 이너와이어리스 오늘 리포트도 나오고 아까 그 삼성이 인도 릴라이언스 통신사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조금 좋았는데 반등이 세진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이 별로였으니까 그렇고요.
강원랜드 같은 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매우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실적성 프라이즈로 성장기에도 진입을 고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뭐 보시면요, 볼까요? 이렇게 1분기 영업이익 컨센율 41% 상회 한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또 2분기 역시도 QOQ로 20% 개선 전망이다. 1Q가 컨센이 41% 상회하는데 거기다가 2Q는 더 QOQ로 20% 개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TP 상향을 했는데 21년 순현금 규모 확대로 신사업 및 M&A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1년, 22년 추정치를 갖다가 무려 25%나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TP를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BPS 얘기는 뭐 그렇고요. 22년 순현금이 2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실탄을 가지고 총알로 좋은 회사들 여기도 줍줍할 수 있겠죠. M&A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윤재석 애널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자신감 있으시고 저는 이렇게 좀 차라리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 좋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죠? 복지부동, 공무원 자세. 제 채널도 공무원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우리에게 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그렇죠? 그런 모습보다는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좋아요. 저는 사이다 같은, 요즘 김홍식 의원이 잘 안 맞긴 하지만, 김홍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윤재성 의원 같은 분들 좋아라 합니다. 세게 얘기하면 세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제가 선호하는 기업들이 없어서, 그리고 선호하는 기업들도 또 제가 드리는 시간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안 드리고 뭘 드릴까 하다가 아침에 이걸 결정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장중 대응 방향을 제가 왜 이걸 올려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떨어지니까 이게 또 폭락각 아닌가 싶으셨잖아요. 사실은 지수가 마이너스 3% 떨어지면 공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별 종목은 3 곱하기 3, 보통 10%씩 미끄러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미끄러질 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지금 현재 역시 당연히 오늘 개파나 가서 내린다면 쭉 다 만회해갖고 있죠. 코스닥, 포스닥은 양전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장전 대응방은 여기다 자세히 보기에다 글을 써놨습니다. 이거 글만 올릴 수가 없어요. 요거까지 올려야 돼갖고, 요거는 제가 그냥, 이미지는 덤으로 올린 거고, 글 보시죠, 글을.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불안해하실 것 같아 올립니다. 다우는 전 고점에서 아름다운 조정이고요. 나스닥은 부담스럽던 그 저항선에서 밀렸어요. 아시다시피 금리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서도 채널에서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국채금리 10년물이죠. 10년물과 경기 정상화가 대결 구도에 있는데 금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제가 1.7%까지 올라서 그렇죠. 금리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그 경기 정상화 기대가 또 금리가 쑥 들어들고 경기 정상화 기대로 상승하면 매도 관점. 말 그대로 빠사 58.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전략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판하고 시작해서 3,000포인트 언저리, 3,000포인트 초반이면 기존에 강했던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다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코스피라고 제가 잘못 찍었네요, 그죠? 근데 알아들으시겠죠? 위에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라고. 또 코스피가 930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귀엽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저도. 코스닥도 개파락하여 939군에서 강하게 기존에 강했던 섹터는 여행, 아웃도어 남으시면 되고, 개별 종목으로는 메가스터디, 교육, 이지바이오, 지어소프트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939군이니까 오늘 935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아침에 오늘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레이부터 어저께 좋게 봤던 종목도 있잖아요. 여기 있던 것들하고 다 잡았어요. 그리고 요게 미국은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발작했지 않았나 싶어요. 선물 옵션 며칠 전에도 발작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도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게 매일 오프라인에서 제 가족분들은 드리는데, 대형주 같은 건 네이버 분들, 저 네이버 요번에 좀 위로 잡았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제가 드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드려요. 혹시라도, 저보다는 또 대응을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39만 6천 원부터 잡았습니다. 여기는 39만 2천 원이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그다음에 아남전자, 코프라, 삼진인데 여기 다 끼가 있는 종목들인데 얘네들은 뭐 잡아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바로 뭐 팔고 살고 그럴 게 아니고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끼가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갈 때 뭐 1, 10% 이상씩 올라가면 소액이더라도 뭐 주부님들은 반찬값 하실 거고요. 남자분들은 소주값 하실 거고요. 좀 더 고수분들은 소고기 드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을 못하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가끔씩 한번 생각 한번 드릴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혹은 요 정도 서비스는 제가 이제 구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리딩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좀 사람도 좀 많아지고 또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한국증권에서 아주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시면 빨간 선이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고요. 검은색이 S&P 500의 1년 선행 EPS입니다. YOY로 보는 거죠. 그럼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빨간색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 검은색 기준으로 봐도 되는데 먼저 빨간색을 볼게요. 빨간색과 검은색이 같이 올라가죠? 같이 내려가고죠? 이게 뭔 소리냐면 S&P 500의 미국의 건실한 회사들 500개 모여놓은 데가 선행 EPS, 선행 이익이 YOY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는 이때 왜 올리냐면 또 거품이 생길까봐. 그죠? 금리를 옮기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EPS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에서는 EPS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나요? 주가가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주가는 퍼 곱하기 EPS잖아요. 그죠? 퍼가 가만히 있는 한 EPS가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게끔 돼 있죠. EPS가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발작을 하니까 그러는 건데 하여튼간에 제가 오늘도 페니셀링 나올까봐 일부러 얘기했던 거는 이런 국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좋다. 지금 당장 국채가 올라갈 때 그때 잠깐 흔들리는 거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전체적인 당일 등락률 좀 볼까요? 오늘은 개파하기 시작해갖고 코스닥 같은 경우 파란색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양전환 했습니다. 그렇죠? 또 선물도 양전환을 했는데 코스피만 양전환을 못했죠. 그러더라도 개파랗게 한 것보다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뭐 아주 좋은 결과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외인은 또 팔았죠. 외인은 팔고 개인들이 더 다 받아주면서 올렸어요. 외인은 오늘 또 미국이 반등을 하게 되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쿼드러플 미칭데이니까 미국은 거기서 반등이 되면 또 오늘날 또 들어온 오리라고 좀 생각되고요. 환율 이게 제일 크죠.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반납을 여기서부터 쭉 내리 꽂았으니까 한 반 정도 여기서부터 내리 꽂았으니까 반 정도 딱 올라갔는데요. 반 정도의 되돌림은 가져갔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내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요걸 체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만 조금 사고 선물은 하방, 콜옵션도 하방, 풋옵션도 하방으로 일단 걸어놨으니까 이건 또 예의 주시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자산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원웨이 상방으로만 보면 안 되죠. 하방으로도 봐서 또 비중을 줄이거나 또 뭐 손절을 하거나 빨리 익절해갖고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제 바램과 제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틀려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시장에 겸손하고 시장이 수익 줄 때 챙기고 시장이 걷어들일 때 빨리 빼고 그래갖고 항상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제가 또 관심 갖는 종목 중에 테이펙스 흐름 좋았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매우 흐름 좋죠. 레이 흐름 좋았고요. 이어플로우도 매우 좋았습니다.
VW라고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제 검색 시간에 걸려서 봤더니 이 회사도 렌탈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이제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좀 좋아 보여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우족 일렉트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오죠? 예, 제 말씀대로 보통 이게 다 그 어떤 그 법칙들이 있어요. 예, 잘 보다 보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하차를 해야 되겠죠. 보는 점에도 상단에서 일단은 하차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뭐 오늘 네이버는 제가 조금 높게 잡았는데 예, 5일선보다 조금 높게 잡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조금 수익을 끝났고 안암전자는 뭐 5일선에 쭉 잡혔고요. 코프라 역시도 잡혀갖고 수익권, 예, 삼진 L&D 딱 본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투데이타픽에서 LG상사가 좋았는데 좀 눌렸어요. LG상사가 눌리면 다음 주에는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들은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겠죠. 5일선하고 60일선 만나는 68,500원 정도 다음 주면 맥점이 되겠죠. 초록뱀이 계속 좀 안 좋네요. 예, 안 좋은데 얘는 뭐 더 이상 많이 떨어질 데도 없어서 아직은 제가 뭐 공략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60선하고 120선 요 사이에서 한 번 더 세게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이 중간에 어설플 때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정쩡할 때는. 메가스터디 교육은 계속 좋죠. 제가 제 말씀대로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볼륨점에도 상단을 계속 지키고 있죠. 지켜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당연히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고 몰고 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잡았고요. 오늘 아까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거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실리콘옥스 매우 좋죠. 사실은 이게 5일선 밑에 뚝 꺼지려다가 오늘 그냥 바로 갭하락을 갖다가 마이너스 2%하고 나서 바로 5일선 밑으로 바로 올려놨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힘이 좋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CS 베어링은 조금 안 좋네요. 11선 지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그 원희룡 제주지사님께서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았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밀리는 게 좀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요 자리를 안 밀리면 됩니다. 요 자리. 요게 뭐냐면 이날의 종가와 이날의 종가 있잖아요. 이날의 종가와 종가가 둘 개 다 비슷하죠. 29,550원이죠. 이게 굉장히 29,550원 자리가 굉장히 큰 지지 저항선이 됩니다. 지금 내려오니까 지금 저항선이죠. 오늘도 뭐 보시면 뭐 저가가 29,600원이었어요. 한옥가 위. 여기는 당연히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좀 보입니다. 워낙 업황 좋으니까. DLNC는 여기서 떨어졌네요. 그죠? 10선에서 지지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지지하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코롱 플라스틱은 계속 좋은 흐름이죠. 갭 상승한 걸 계속 지키고 있죠. 이러다가 시장 좋으면 팽 날아가는 겁니다. 갭 상승하고 오늘같이 안 좋은 날도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안 메우죠. 이거 안 메우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종가 형성된다면 시장 좋을 때는 팍 날아가겠죠. 사막 컨덴서 흐름 매우 좋죠. 오늘도 그냥 끝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루트노인 건 계속 좋죠. 이렇게 이게 참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 이후에 그 종가를 안 깨고 있죠. 다음 날 외에는 종가를 안 끄면서 여기서 쭉 계속 흘러가고 있죠.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이건 갖고 인터로죠. 이것도 어저께 드린 거 흐름 매우 좋죠. DNC 미디어가 조금 안 좋은데 이게 여기서 지금 뭐 어차피 5일선 공략이니까 오늘 공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5일선 공략이니까 좋아요. 이렇게다가 이제 장종을 또 위로 딱 따라 붙겠죠. 끼 있는 종목 중에는 이번 주에는 요거 좀 다들 기다려야 되고 역시나 뭐 한미반도체는 계속 날아가고 있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오늘 괜찮은데 조금 가라앉았고요. 텔레칩스는 여전히 좀 안 좋네요. 다른 거 전혀 없는데 해서 나쁜 게 아마 뭐 좀 많이 들고 있던 뭐 슈퍼개미가 터셨는지 61선만 지키면 저는 뭐 괜찮습니다. 61선 깨지면 일단 얘는 저도 버렸다가 다시 120선에서 다시 잡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는 대명 소노 시즌이 5일선에서 딱 끝났는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우주로 들어가고 있고 지오소프트도 오늘 잡아갖고 밑에 잡은 건 다 수익권이고요. 빅히트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5일선 지켰으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만도는 아까 위에도 있었고요.
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굉장히 좋고요, 지금. SK는 오늘 한 4일 떨어지고 겨우 반등했네요. 하여튼 120선을 지키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장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채널을 어떻게 개편할까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일요일에는 아마 위클리 토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찢는 TV의 돈 찢는 기계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